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지만 증시 지표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강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종목들, 대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기관이나 외인들이 아주 강한 매수세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떤 수급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합지수는 거래소가 플러스 0.76%, 2563포인트입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시장의 어떤 체감지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7%, 83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모양이 더 좋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밀리면서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을 보면 어제도 12조 9천억이었거든요. 거래소 거래 대금이. 근데 오늘도 12조 6천억을 찍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어쩌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강세장 초입 국면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식을 거침없이 대량으로 사고 있다. 강세장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조를 넘어간 거라고 그러면요. 보통 강세장이다 그러면 15조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12조를 연이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특히나 기관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9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1조, 그제 10조에 비하면 거래대금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9조를 넘어가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규모다. 이것도 이제 규모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활발하다 이렇게 봤을 때요. 강세장 초입 국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10월 31일 날 2273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렇게 한 200포인트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려서 2560포인트니까요. 근 한 300포인트가 올랐어요. 단숨에. 우리 이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글로벌 시장은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 시장 그렇죠.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좀 덜 오른 감이 있는데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만 보면은 이게 분봉 10분봉입니다. 오늘 하루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높게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매물을 받으면서 좀 주춤했는데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은 팔고 1조 넘게 팔고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요. 어제도 그렇죠. 전일 대비했을 때 아주 높게 시작을 해서 매물을 받아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어제 대비했을 때 아주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개인들의 매물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시장은요. 과거 전례를 보면 강세장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개인들이 초기 국면에서 물량을 많이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주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 국면에서 피크 타임에서 개인들이 또 다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초기 국면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주고 있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국면은 강세장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체 시장 수급 구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1조 1000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어제도 개인들이 한 1조가량 매도 우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관들이 한 3천억,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업종 대표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자동차, 또 플랫폼 이런 쪽으로 대표 종목들을 상당히 큰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초기 국면에서 물건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 하는 게 과거 전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파는 것은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최근 그 외국인들, 기관, 개인들 그 수급 패턴을 이렇게 보면요. 요게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렇게 얼른 보시면 오늘 이게 이제 거래소만 따졌을 때 오늘 8,400억, 어제 6,200억, 2,000억, 2,000억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또 이게 기관들도 보면요. 외국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2,900억, 어제 7,000억, 어제 많이 샀네요. 5,900억, 4,30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개인들 보십시오. 오늘 1조 1,000억 매도 우위였고요. 거래소만 따졌을 때 어제 1조 3,000억 매도했고 6,800억, 6,600억. 요거를 이제 달리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을 외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왜 이렇게 개인들이 주는 물량을 다들 이렇게 넙죽넙죽 다 받아주는지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럴 때는 혹시 팔고 싶은 종목들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참고 좀 기다려보는 이런 매매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살 때는 상승 그 초기 국면인 경우가 많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파는 거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예탁금이 50조입니다. 이게 좀 늘었죠. 이게 이제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최근 11월 이후에 이렇게 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개인들 돈들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에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다가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었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요. 신용융자금 잔액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용융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미수금 오늘 샀다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 아주 단타성 그 미수라고 봤을 때 요게 1조가량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단타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일 경우에는 미수 들어가는 것들이 시장 수급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11월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돈들이 아주 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 이런 쪽으로 ETF가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쪽으로 ETF 쪽으로 주식형 이쪽으로 좀 돈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은 다우산업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기에 비교하면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시장이 대단합니다. 일본 니케이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대만도 이렇게 좋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약간 음봉이 나긴 했지만 추세로 보면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죠. 반면에 항생은요. 오늘 2% 플러스니까 대단히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ELS 관련해서 홍콩 H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면서 내년 초에 우리 ELS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등하면서 조금 걱정을 좀 덜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홍콩 항생지수 요거는 유동성 면에서 자금 사이드 면에서는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간다고 그러고요. 경기 관련해서는 또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 시장 이쪽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면서 항생 지수도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턴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중국 영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만 찍어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 우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시총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샀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먼저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은 기관이 57만 주, 외국인들이 13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한 110만 주 매수 우위했죠. SK 하이닉스 어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요. 카카오를 기관이 26만 주, 외국인들이 37만 주,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22만 주,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44만 주, 기아를 기관들이 19만 주, 외국인들이 64만 주. 그렇죠. 얼른 봐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시총 상위 한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를 이렇게 매수했다. 그래서 뭉뚱그려 말한다고 그러면 바이코리아 했다. 우리 시장을 지금 사고 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수급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장이 올 때 초기 국면에서 이런 그 강한 매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오늘 시장 수급을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관련해서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한 1조 2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1조 한 3천억 팔았고요.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팔면은 이 돈들이 절대 출금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개인들이 이렇게 파는 시장은요. 요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요. 이렇게 많이 팔게 되면 돈들이 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인들은요. 강세장 초입국민이 이렇게 팔면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을 사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현금 마련했다고 그러면 시장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돈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대체로 다시 재투입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패턴, 개인들이 팔고 외인들이 기관들이 사주는 이런 시장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최근에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종목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 또 카카오, SK 하이닉스, 기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대표 종목들이라고 봤을 때요. 그 종목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신용이 많이 털려 있는 종목들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털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카카오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그래프 보이십니까? 요 까만 선이 지금 신용 잔고거든요.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 개인들이 많이 털리면서 그 반면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면서 올리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신용이 많이 털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산 그 물량들이 많이 털렸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털면 반대로 기관 외인들이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개인들의 그 어떤 매매 패턴하고 정반대로 매매하는 게 맞다. 경험상 그렇더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개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특히 신용에서 이 꼭지에서 이렇게 팔았을 때는 많이들 물려 있었다가 손절미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체로 이렇더라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기아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고요.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최근에 가장 반도체주를 가장 앞서서 끌고 가는 주식인데요. 이렇게 보면 신용이 일찍 이렇게 많이 털려가지고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 많이 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 잔고가 바닥권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신용 측면에서 바닥권이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기관 외인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 국면, 시세를 내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네이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외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많이 올렸는데 반대로 개인들 매도세는 이쪽에가 가장 몰려있더라. 신용이 특히 많이 털렸더라. 바닥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신용이 많이 털리는 종목들은 역으로 오히려 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인 기관들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것을 오늘도 이렇게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CS 윈드인데요. CS 윈드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신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 잔고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신용이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CS 윈드는요. 신용이 이렇게 안 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85만 주가 지금 신용 잔고로 잡혀 있는데요. 좀 특이한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담보 미달까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국면에서 신용을 털지를 않고 오히려 신용이 85만 주가량 이렇게 늘어났다. 좀 특이한 양상이다. CS 윈드에 대한 개인들의 소신이 아주 굉장히 강하다. 흔들리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미국 IRA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보조금 요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풍력 관련주뿐만 아니고 배터리 또 그 풍력 말고 태양광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이제 미국 그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 특별히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기되는 게 2029년까지 보조금이 아마 2032년까지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요. 2029년까지 따졌을 때 CS 윈드만 따졌을 때요. 근한 2조 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금만 가지고도 CS 윈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본업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자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금리가 좀 다운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을 CS 윈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기업 IR을 했는데 거기 리포트 아마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CS 윈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CS 윈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대강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리포트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에 급등을 했었던 개별성 주식들이 오늘은 이제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CJ 대한통운, 제가 오랫동안 추천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주는 요 추세, 이렇게 그어봐서 요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면 그때쯤이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CJ 대한통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오늘 하나 길쭉하게 이렇게 났죠. 그래서 강력한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좀 매도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봉 하나 가지고 이제 팔기에는 조금 주저된다 그러면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다가 오늘 또 보면 이렇게 밑에 긴 꼬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빠졌을 때 또 매수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계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셨다가 내일도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음봉이 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 뭐 반을 판다든가 전부를 판다든가 이익을 실현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끌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개별 종목,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던 급등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CJ 대한통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시장 전체 큰 흐름에서 제가 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주도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얘기가 되는 게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도 배터리 관련해서 이쪽 이제 셀이라든가 또는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시장을 끌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순환하면서 가지 한 곳만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주된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상징성이 있는 지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이렇게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110만 주, 어제는 한 220만 주 사줬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으면서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는 금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죠. 8조 이상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한 10조 정도 흑자가 날 것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서도 프리미엄을 줄 만한데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반도체 대표주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인정해 줄 만한 게 있지만 지금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 오늘 한 101조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80조, 90조 이렇게 되다가 오늘 101조가 되면서 시총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 다음 2위를 이제 다시 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동안에 한 130조까지 갔다가 오늘 한 98조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2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배터리 쪽이 아주 강력하다. 이쪽 사이드가 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한 반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대도 가격으로 보면 아직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는 얘기죠.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앞에 고점이 1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21년 3월달 가격인데요. 내년에 한 10조 정도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앞에 고점 정도는 쉽게 좀 뚫어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큰 흐름에서 반도체 또 배터리 이쪽 그 테마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요즘 와서 이제 강조드리는 종목 대형주이긴 한데 카카오 보십시오. 카카오가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닌가. 악재가 이제 나올 대로 나와서 가격이 싸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면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신용이 바닥이더라. 개인들이 대부분 팔고 나갔더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한 2년 동안 10배 올랐다가 3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급에서 개인들 신용이 다 털렸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고 나갔다는 얘기죠. 악재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물량들을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매력이 있는 가격 같죠.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와 비슷한 게 지금 기아입니다. 기아도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근 10여일 동안 이렇게 계속 매수 우위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기아나 현대차나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고 퍼로 따졌을 때도 한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퍼줍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거의 앞에 고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특징이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신용이 다 털리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주 강력한 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대형주 추세 흐름에서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다. 카카오나 기아나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급 구조 또 그래프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좀 더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시작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의 개별성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형주 쪽에 조금 메리트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제 어제 이틀만 보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 300포인트 정도 올랐죠. 최근에 한 달여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따지면 많이 오른 거지만 빠진 것을 생각하면요. 아직 빠진 것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해외 시장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 미국 시장이나 일본, 대만 시장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국 시장도 이제 보면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을 못 따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컸다고 이렇게 봤을 때요.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1조 이상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 줬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장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이제 봐서 알지만 강세장 초입 국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팔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순환하면서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개인들 돈은 수익이 나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팔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보유하면서 좀 견뎌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들이 많이 팔 때는 역으로 개인들이 좀 안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